미국을 강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견됐던 관세 전쟁의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며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한국 제품이 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CEO에게 선택되며 관련 업계가 온통 떠들썩해졌습니다. 험난한 관세 전쟁을 뚫어낸 한국 제품,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리비아 몬트고메리입니다.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몽고메리 에센셜이라는 뷰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스틴의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제 일상은 철저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통제된 삶이었습니다. 계획과 통제 그리고 결과. 이건 제가 대학 시절부터 마음속에 새겨온 말이었어요. 15년 전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뉴욕으로 떠났고 FIT에서 뷰티 마케팅을 공부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제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진정한 미국산 프리미엄 뷰티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답니다.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70cm의 날씬한 체격, 어깨까지 내려오는 밝은 갈색 단발머리, 그리고 항상 저를 괴롭히는 붉은 얼굴과 트러블. 제 피부는 제 약점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실망하고 매일 밤 새로운 화장품을 찾아보며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리비아, 주간회의 10분 전이에요. 제 비서 캐롤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어요. 알았어, 고마워.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아침에 바른 파운데이션이 이미 들떠 있었고 저는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파우더로 다시 한번 얼굴을 매트하게 정리하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어요. 제 팀원들 모두 20명이 조금 넘는 작지만 단단한 팀이었답니다. 저는 그들을 훑어보다가 낯선 얼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리비아 대표님, 이번에 마케팅 부서에 합류한 소피아 김 인턴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소개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UCLA 출신이라고 했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제품 라인업, 2분기 마케팅 전략, 경쟁사 동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혹시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첫날 회의에서 인턴이 발언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말해봐, 소피아. 저는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SNS에서 K글로우 쿠션이라는 한국 제품이 엄청난 인기예요. 해시태그만 수백만 개가 넘고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앞다투어 리뷰하고 있어요. 특히 피부 트러블에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소피아,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제품? 패키지만 예쁜 저가형 화장품일 뿐이야. 우리 고객층은 그런 트렌디한 제품보다 검증된 품질을 원한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소피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트렌드가 흥미로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제 얼굴을 만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미 파운데이션이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제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고 불편했어요. 수많은 고급 화장품을 써봤지만 아직도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소피아의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피부 트러블에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털어버리려 했어요. 제가 한국 화장품을 쓴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제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제 아파트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열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K글로우 쿠션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수많은 게시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양한 피부톤의 여성들, 심지어 남성들까지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비디오와 사진들. 그리고 그들 모두 한결같이 놀라운 커버력, 숨쉬는 피부, 트러블 진정 효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제 편견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학 친구 케이트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이 쿠션 써봤어? 미쳤어. 진짜 좋다니까.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케이트마저도 뉴욕 소호의 인기 살롱 주인인 그녀까지 K글로우의 팬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K글로우의 미국 웹사이트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고 놀랍게도 영어 번역도 완벽했어요. 가격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저가형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이건 게임 체인저, 내 피부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은 못 쓰겠어 라는 찬사가 가득했어요.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과장된 말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소피아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K글로우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내심 놀랐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내밀은 태블릿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K글로우 성장세, 타겟 고객층 분석, 그리고 경쟁사 대비 강점, 약점 분석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잃고 있었어요. 대표님, 비슷한 제품군 경쟁사 조사는 제 일상 업무의 일부예요. 흥미로운 점은 K글로우가 피부 트러블이 있는 30에서 40대 여성에게 특히 높은 충성도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고객층과 겹치는. 소피아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 시선은 그녀가 보여준 통계 자료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편견과 새로운 호기심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고마워. 정말 훌륭한 조사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2분기 신제품 출시에 집중해야 해.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볼게. 소피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문가처럼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이해해요. 그래도 이 자료 드릴게요. 나중에라도 관심 생기시면 참고하세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태블릿을 제 서랍에 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제 피부 상태를 확인할 때 저는 다시 그 자료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 피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붉은 반점, 건조함,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미세한 주름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이런. 저는 한숨을 쉬며 제 고급 스킨케어 제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각 $100가 넘는 제품들이었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집무실로 향한 저는 소피아가 준 태블릿을 다시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지 않으려 했던 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트러블이 심한 서양 여성이 K글로우 쿠션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었는데요. 차이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재방문 영상에서 그녀의 피부는 더 좋아져 있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제 머릿속에서 의심과 호기심이 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출근하기 전 조용한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로 K글로우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경쟁사 제품을 주문한다고요? 그것도 제가 평소에 무시하던 한국 브랜드를요?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고 결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은 채 저는 5분 동안 망설이고 있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시장 조사야. 경쟁사 연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클릭. 주문 완료.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주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들떠 있었어요. 마치 비밀 연애를 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택배가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자꾸 확인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팀에게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프리미엄 화장품만을 추구한다고 강조해왔으니까요. 도착하면 한 번만 써보고 끝내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이 제품이 정말 좋다면? 만약 저의 오랜 피부 고민을 해결해준다면? 저의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게 저는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쪽은 오랫동안 믿어온 확신과 안전한 길을, 다른 한쪽은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향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소피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피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고 투명했죠.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에게 한국 제품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백인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특별 배송 봉투가 제 집 현관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배송시킨 것은 물론 의도적이었답니다. 회사에서 몽고메리 에센셜의 CEO가 한국 화장품을 주문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봉투를 열자 우아한 골드 디자인의 박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내부에는 쿠션 컴팩트와 함께 작은 영문 설명서가 들어있었죠. 피부 스트레스에 특화된 K-글로우의 핵심 기술력.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고 있었어요. 흰색 퍼프가 그 안에 쿠션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퍼프를 들어 쿠션을 누르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의 파운데이션이 퍼프에 스며들고 있었죠. 서툴게 얼굴에 톡톡 두드려 보니 놀랍게도 매우 자연스럽게 피부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나쁘지 않네.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커버력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피부 붉은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답답함이 없었어요. 마치 제 피부가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아침 출근길 저는 계속해서 백미러로 제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피부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했답니다. 점심시간 예상치 못하게 소피아가 제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들어와도 돼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저는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죠. 소피아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대표님, 혹시 새로운 파운데이션 쓰세요? 피부가 달라 보여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새로운 제품 테스트 중이야. K-글로우 쿠션인가요? 소피아가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경직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녀의 표정에서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도 써요. 그리고 그 특유의 광채와 마무리감이 있거든요. 소피아가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점심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저에게 K-글로우의 역사, 그들의 철학, 그리고 어떻게 그녀 자신이 이 브랜드를 발견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 평생 뷰티 산업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지금처럼 인정받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은 항상 스킨케어 퍼스트라는 철학을 지켜왔죠. 메이크업은 피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돌보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제품들이 그저 포장만 화려한 저렴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했어. 제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죠.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에서 다시 제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점심 식사와 두 번의 미팅 후에도 파운데이션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붉은기도 덜했고 피부가 텁텁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뷰티 컨퍼런스에 참석한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거든요. 저는 K-글로우 쿠션을 들고 갔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제 기존 고급 파운데이션도 함께 챙기고 있었어요.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패널 토론이었어요. 저는 미국 뷰티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했죠. 무대 위에서 밝은 조명 아래 선 저를 20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제 얼굴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K-글로우 쿠션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몽고메리 씨 발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례지만 무슨 파운데이션 쓰세요? 피부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순간 멈칫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제가 한국 제품을 쓴다고? 그건 마치 포드 CEO가 테슬라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비밀이에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피부는 달라져 있었답니다.
그동안의 트러블과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소피아였어요.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K글로우 창립자인 이서연 박사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한대요. 그녀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고 싶어 해요. 직접 만나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제품을 쓰는 것과는 달랐어요. 공식적으로 경쟁사와 만나는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제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어요. 좋아, 일정을 잡아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이서연 박사와의 만남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티 한 방울 없는 블랙 슬랙스에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철학적이었답니다. 우리는 제 사무실에서 만났고 그녀의 첫마디는 의외로 제가 쓰는 K글로우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몽고메리 대표님, 귀하의 브랜드 스토리가 인상적입니다. 텍사스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셨더군요.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회사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연 박사님의 K글로우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걸음마 단계죠. 이서연 박사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모든 브랜드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어요.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하죠. 우리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었죠. 몽고메리 대표님, 다음 달 서울에서 글로벌 뷰티 포럼이 열립니다. 저희 K글로우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귀하를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미국 뷰티 시장에서의 독립 브랜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를요? 하지만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까지 한국 화장품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이서연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솔직한 시각, 변화하는 인식, 이런 이야기가 청중들에게 더 와닿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서울로 가야 할까?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브랜드와 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저는 마침내 결심하고 있었어요. 가보자.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고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 낯선 언어와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흥분되고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있었어요. 다음 날 K글로우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첨단 시설을 갖춘 연구소, 열정적인 연구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답니다. 이서연 박사가 직접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팔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중요시합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여야 해요.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양한 피부톤과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여성들의 피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특히 여러 인종의 피부 특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시아인, 백인, 흑인, 히스패닉. 모든 피부는 다르니까요. 저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와 제 팀은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나? 저희는 주로 미국 백인 여성을 타겟으로 했고 다른 피부 타입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서연 박사와 저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이서연 박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각 음식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조화를 중요시해요. 음식도 뷰티도 모두 균형이 핵심이죠. 저는 그녀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한 맛이었어요. 마치 제가 K글로우 쿠션을 처음 썼을 때 느낌과 비슷했답니다. 다음 날은 포럼 발표 날이었어요. 400명이 넘는 아시아 뷰티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어요. 저는 밤새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미국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여정, 제 편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저는 갑자기 목이 메고 있었어요. 하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비아 몽고메리입니다. 몇 달 전까지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편견을 가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피부와 마음이 모두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30분 동안 계속되었고 놀랍게도 청중들은 제 솔직한 이야기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나오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심지어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에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몽고메리 대표님, 이 경험이 앞으로 귀하의 브랜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뷰티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 문화에서 배우며 무엇보다 편견 없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요. 이것이 제 브랜드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 시간이 마치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뷰티에 대한 철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표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요. 한국이 많이 좋으셨나 봐요. 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소피아, 이제 우리 회사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소피아에게 서울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K글로우 연구소의 첨단 시설, 다양한 피부톤을 위한 연구, 그들의 철학.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한정된 시각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다양한 문화와 피부 타입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K글로우와의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팀장이 먼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한국으로 떠나셨을 때 우리 모두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표님의 눈빛을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저는 이 새로운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물론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를 이끌고 밤에는 이서연 박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죠. 소피아는 제 오른팔이 되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메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달 후 저희는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몽고메리 에센셜과 K글로우가 합작회사 G&M 글로벌 뷰티를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죠. 이 새로운 브랜드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마케팅 노하우를 결합해 전 세계 다양한 피부 타입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게 될 거예요. 뉴스가 퍼지자 업계는 떠들썩해지고 있었어요. 경쟁사들은 놀라워하고 소비자들은 기대에 차 있었죠. 저희의 첫 제품은 하모니 쿠션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피부 타입과 20가지 피부톤을 위한 맞춤형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출시 행사 날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서연 박사가 제 곁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죠. 기분이 어때요, 리비아? 그녀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처음 우리 쿠션을 써보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의 그 호기심과 두려움이 오늘의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 작은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제 피부는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대에 오르자 수백 명의 관객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비아 몽고메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G&M 글로벌 뷰티는 단순한 회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편견을 가졌던 미국 CEO가 한 통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더 큰 비전으로 이어졌는지를요. 발표가 끝나고 제품 데모 시간에 저는 직접 하모니 쿠션을 모델들에게 발라주고 있었어요. 다양한 피부톤의 모델들이 무대에 올라와 있었고 관객들은 그 효과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공적인 론칭 파티 후 저는 호텔 방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처음 사용했던 K-글로우 쿠션이 들려 있었죠. 이제는 많이 비워진 그 쿠션을 바라보며 저는 웃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답니다.